한때 과부제주기 이게 유명한 영화였는데 이게 이제 미소관 옛날에 1950년대 60년대는 냉전 기간이잖아요. 이때 미소관의 모든 경쟁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핵추인 잠수함 건조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과당 경쟁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발생된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이 먼저 핵추인 잠수함을 개발하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가 러시아가 엄청나게 그 결함사항도 시정 안 하고 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라운드, 2라운드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핵추인 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격 핵추인 잠수함, 그거는 핵무기를 싣지 않고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거나 항공모함 맨 전방에서 방어 업무, 그 다음에 수상 함정을 공격하는 이런 걸 공격 핵추인 잠수함이라고 하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은 전략 핵추인 잠수함. 왜냐하면 핵무기는 전략무기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1라운드는 미국이 먼저 공격 핵추인 잠수함을 개발했어요. 2차 대전 말경에 잠수함 승조원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물속에서 있으면 안전한데 물 위에 올라오면 충전지 충전한 물 위에 올라오면 막 항공기 공격받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5만 명 정도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발 물 위에 안 올라오는 잠수함 좀 만들어달라 유언하다시피 했어요. 이거를 이제 만든 게 핵추인 잠수함이에요. 미국에서 1954년도에 만드는 거예요. 4,000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자로 1기 70메가와트 이 정도, 그 다음에 승조원은 5명 정도 이렇게 승조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노틸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탄생했는데, 노틸러스가 앵무조개라는 뜻이에요. 앵무조개. 이게 혁신적이에요. 혁신적. 물 위에만 올라오면 디젤 잠수함이 격침당하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런데 물 위에 안 올라와도 되는 잠수함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밑에 있으면 공기도 탁하고, 그 다음에 막 그 혼탁해요. 그래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서큘레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핵추인 잠수함이 만들어내니까 이 전력을 막 굉장히 충분하게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놓고, 그러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담배도 막 피고, 잠수함에 담배 피우면 막 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전투와 옛날에 2차 대전 말경, 그 다음에 뭐 1980년대 초반까지도 디젤 잠수함에 이 훈련하고 그러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 막 뿌연해요. 그래가지고 다 싫어한다고. 요즘에는 말도 안 되지. 요즘에는 담배 못 피게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기가 좋았. 핵추인 잠수함 나오니까 공기도 깨끗하고 막 정화를 시키니까. 공기 정화 장치로.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하루에 2-3번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필요할 때만 올라가는 거예요. 물속에 다니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잠수함, 그래. 진짜 잠수함. 혁신적인 발전이 된 거죠. 잠수함 세계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몇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 이제 디젤 잠수함 이전에는 개솔린 잠수함, 개솔린 엔진을 개솔린으로 했다. 그러니까 화재 폭발 염려가 많았어. 그거를 디젤 엔진으로 바꿨어요. 그게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2차 말경에 계속 위에 올라가서 충전하러 올라가면 공격당하니까 스노클을 만들어요. 스노클. 그래 빨대, 공기 빨대만 만든 그게 스노클. 그것도 혁명적인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공격받고 그러니까 이제 안 올라가도 되는 잠수함, 그래서 만들어낸 게 혁신적인 잠수함이 핵추인 잠수함이라. 그러니까 소련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대단하네. 근데 소련이 앞서간 게 또 있었어요. 소련하고 미국 이런 데는 전쟁이 망하고 나서 독일의 타입 21이라는 디젤 잠수함을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가져다 카피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라. 그 중에서 소련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잠수함 잘 만들어냈고, 그다음 미사일을 잘 만들었어요. 미사일. 그래서 러시아는 그 당시에 줄루급, 골프급이라는 디젤 잠수함에다가 SLBM을 먼저 장착한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국은 또 거기에 이제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을 한 거야. 이 미국이 무엇을 개발하느냐, 러시아가 뭘 개발하느냐. 근데 미국이 먼저 핵추인 잠수함 개발하니까 야 이거 대단한 혁신이다, 따라가자 해가지고 소련에서 K3라는 잠수함을 만들어가지고 빨리 가자, 빨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도전을 했죠. K3 잠수함이 이게 노벤버급 그래요. 노벤버급.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잠수함, 소련 잠수함은 좀 부르기가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서방 세계에서는 그거를 A, B, C, D 그래서 알파급, 브라보급, 차리급, 노벤버급, 킬로급 이러는데 소련에서는 K1, K2, K3 이렇게 나가요.
그게 이제 혼돈스러운데 이 잠수함 소련 최초의 핵추인 잠수함이 K3 그래서 노벤버급 그래 노벤버급 서방에서는 노벤버급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게 있어. 미국 잠수함이 4,000톤급이었는데 이 잠수함도 4,000톤 승조원도 105명씩 미국을 따라간 거지 카피한 거지. 그때 당시에는 스파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로 정보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1954년도에 개발했단 말이에요. 세계 최초 핵잠수함을. 그러니까 소련에서 엄청 스피드를 올려가지고 1957년 3년 만에 따라가니까 얼마나 급했겠어.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 생겼는데 특히 원자로를 빨리 만들다 보니까는 방사능도 누출되고 그래 사람도 죽고 그랬다고. 근데 그 중에서 좀 괜찮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속력은 좋았어. 속력 그 원자로 성능이 고속을 낼 수 있는 성능. 그래가지고 26나트 그러니까 50km 이상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따라다닌 거야. 그걸 깜짝 놀랐지. 야 정말 우리를 빨리 따라오네. 그래 미국에서 긴장을 한 거예요. 아무튼 뭐 방사선이 노출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수많은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도에는 K133이라는 이 함정이 세계 일주에 성공해요. 세계 일주라는 거 그때 당시에는 핵추인 잠수함만 못해. 근데 이걸 따라잡은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1라운드는 미국이 세계 최초 핵잠수함을 만드니까 러시아가 엄청나게 빨리 따라가면서 부작용을 빨리 다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점 해결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람도 죽고 그래서 그것이 원자로가 관련되는 거는 인명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갈 게 아니다. 이게 1라운드. 그 다음에 2라운드는 소련에서 스푸트니크라고 그 인공위성 있잖아요. 1호 인공위성 이걸 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미국이. 야 이거 보통 인간들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에 쏘면 거기다 핵무기를 실어서 하면 우리 본토까지 날라오겠네. 그러면 내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체할까?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를 잠수함에 숨기자. 그 당시까지는 러시아 이제 소련도 SLBM을 개발했는데 그 SLBM은 주력급 골프급에서는 수상 항해할 때 올라왔었어. 그럼 잠수함은 물 위에 올라오면 쥐약이잖아. 그지? 물 위에 올라오면 뭐 수상하면 똑같은 거니까 은밀 안 보이게 한. 그래서 미국은 핵추인 잠수함에 물 속에서 쏠 수 있도록 미국이 먼저 한 거예요. 그게 1959년도에 개발한 조지 워싱턴 잠수함이라고. 이 잠수함이 6,800톤 정도 됐고 1959년도에 이거를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는 핵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주로 공군 육군에서 이거 우리 이 주무기야 이랬다. 그러니까 해군에서는 주무기 우리도 주무기가 있어야 육해공 파워를 밸런스를 유지해. 그래 가지고 잠수함에 실겠다. 이래가지고 알레이버크 제독이 잠수함에 해봐. 그래가지고 고체 연료로 잠수함에 싣고 고체 연료라는 순식간에 쏠 수 있잖아요. 물속에서. 액체 연료는 항상 주입하는 시간 걸리고 들통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잠수함에 해서 1959년에 조지 워싱턴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련이 벌컥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소련은 지시하면 하잖아요. 빨리 해. 빨리 따라잡어.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알았습니다 하고 막 잠수함을 만들기 시작해. 그게 이제 K19라는 잠수함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원자로 이런 걸 다 안전개통 검사하고 가야 되는데 거기 소련은 너 몇 년도까지 해야 하는 나라잖아요. 공산권이니까. 이런 데서 모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빨리 만들려 이게 5,300톤 되는데 이게 이제 원자로가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처음 핵추인 잠수함 개발할 때도 문제가 140건씩 있었어. 근데 그것도 해결 안 하고 추진한 거예요. 근데 이 핵추인 잠수함도 이제 전략 핵추인 잠수함이잖아요. 이제 핵무기 실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 핵추인 잠수함 개발할 때 같이 서둘렀어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그냥 조선수에서 건조하면서 사람이 10명 정도가 죽은 거야. 이게 좀 드물어요. 그렇게 하기가. 그냥 안전수칙 이런 거 안 지킨 거지. 그냥 무식하게 이제 기간만 당기려고. 해군에 인도하기 전에 10명 이상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불안하다.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하기 직전에 이제 배를 다 만들면은 거기 장비 집어넣고 이제 물에 띄우는 걸 진수식 그래 진수. 배를 이제 선체를 만들고 장비를 집어넣고 그거를 이제 해상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최초의 물을 진수식 그래. 진수식은
화려한 행사예요. 잠수함이. 배가 물에 들어가면서 자기 이름을 이제 선포하는 거야. 무슨 배, 예를 K3, 뭐 레닌스크, 뭐 곰수물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처음 뭐 세종대왕함이나 뭐 큰 배 나올 때는 대통령이 와요. 대통령 부인이 와가지고 샴페인을 줄에 들어가게 탁 던지면은 천추하고 부딪히 탁 깨진다고. 그게 이제 세레모니야, 세레모니 일종의. 그런데 소련은 이거 빨리 해야 되다. 이거는 뭐 비밀리에 하고 빨리 해라. 그 위에서 높은 사람 부를 것도 없이 해군 장성 중에 해라 그래. 장성이 나가가지고 샴페인을 부딪히게 했었는데 안 터졌어 이게. 터져야 정상인데. 터지면 박수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심상치 않네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거 심각하다 했는데 좌우지간 빨리 취역을 시키 임무를 부여해야 되겠다. 점검 다 하고 뭐 테스트하고 뭐 시운전하고 해가지고 취역 후 해군으로 인도하고 1961년도에 이제 10월 3일 날 이게 이제 영화 위도우 메이커 그가 나온 배경이에요. 이래서 그 배가 나가기 전에 시운전을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해군에 받아가지고 북극으로 이제 시운전을 하러 갔어요. 제반 장비 테스트하고 미사일도 발사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갔는데 가면서 이제 원자로에 문제 생긴 거야. 원자로는 막 고열로 물을 끓여주거든. 근데 이게 냉각계통이 있어야 냉각이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냉각수가 뭐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원자로 방사능이 누출된다고 사람이 방사능을 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소련 같은 데는 들어가 하면 들어가잖아. 근데 두려운 거야. 방사능이 누치면 죽어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승조원을 목숨을 다 살리기 위해서 막 투쟁하면서 막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하는 장면. 이게 이제 위도우 메이커 그 영화의 메인 액션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거 하면서 7명이 죽었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추가로 이제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어. 근데 이게 러시아 뭐 소련 이 체제는 샷던 마우스 하면 얘기를 안 하잖아. 그래 30년이 지날 때까지 쉬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입소문 해가지고 뭐 미국에도 전달되고 그러니까 이거 영화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위도우 메이커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같은 경우 뭐 그렇게 수십 명이 배에서 죽으면 바로 함장 보직 해제, 장관 뭐 합참의장까지 다 이렇게 또 연결돼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그래서 러시아나 구소련 이런 데는 정말 상세히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인명 경시 사상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서 미국하고 소련, 구소련이 이제 소련하고 이렇게 핵 추진 잠수함, 그것도 공격 핵 추진 잠수함 1라운드, 그다음에 전략 핵 추진 잠수함 2라운드 이렇게 경쟁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특히 원자력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은 이런 안전 절차를 충분히 지키지 않으면은 심각한 재난이 올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 나왔을 때 상당히 인기 좋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준 거예요.